안녕하십니까, 승구세어의 승구입니다. 오늘은 돈과 관련된 거, 연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우선은 주변에서 연봉에 대한 얘기를 못 꺼내는 사람들이 많아요. 특히나 대부분이 연봉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를 꺼려 하죠. 보통은 큰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연봉 협상 시기가 따로 있어서 뭐 선임이라든가 주변 동료들이 알려주겠죠. 근데 작은 곳은 특히나 직접 꺼내지 않으면 영원히 안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직접 꺼내는 시기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. 우선 연봉에 대한 거는 웬만하면 안 알려줘요. 완전히 큰 기업이 아니고선, 큰 병원이 아니고서는 체계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아예 알려주지 않습니다. 그리고 알려주려고 하지도 않아요. 왜냐하면은 웬만하면 병원들은 첫 월급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알려준다, 담당 직원이 되지 않고서는 거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아예 직접적으로 물어봐야죠. 그래서 처음에 입사를 할 때 또는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,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한번 뭐 상사라든가 물어봐야 돼요. 물론 물어봤을 때 저애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는 있어요.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고, 아마도 웬만하면은 좀 실력이 늘었을 때 또는 뭐 기여하는 게 많을 때 이렇게 연봉 협상을 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, 그게 정확한 시기는 아니에요. 보통은 원무과 우리 담당 직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하냐, 1년 정도 주기로 그거를 평가를 해요. 그래서 첫 해에 만약에 입사를 해서 성과가 있고 어떤 경력이 충분히 쌓였다고 봤을 때는 첫 해에 연봉 협상이 이루어지고, 그렇지 않고서는 두 번째 해겠죠. 그러니까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첫 해에 실패를 했으면은 보통은 1년 뒤가 되거나, 아니면은 첫 해에 먼저 얘기를 꺼내 보세요. 제가 지금 한 1년 정도 다녔는데 혹시 연봉 협상이 있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개인 상담이 들어갈 겁니다. 그게 부담스러우시더라도 개인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. 아마 반론 형태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. 담당자가 너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아직은 연봉 협상을 해줄 수가 없다,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. 그러면은 그 사항들을 체크를 해보고 그게 너무 높은 벽이다 싶으면은 연봉 협상을 안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파악해서 뭐 퇴사를 하든, 1년이 지나면 이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고, 연봉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해진 건 없어요. 요즘에는 좀 추세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 해야 연봉이 올라가는 거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. 보통은 연봉에 대한 얘기를 꺼낼 때 본인의 직접적인 상사가 어느 정도 정보 전달을 해주겠죠. 그래서 담당자한테 상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가 들어가는데, 만약에 상사가 조금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면은 아무 내용도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본인이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가 그때 처음에는 좀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고 했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서 원래 해야 하는 일보다 이만큼을 더 했다,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받지 않으면은 다니기 힘들지 않을까,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해주셔야, 물론 협박 형태로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고 설득을 하셔야 돼요. 만약에 뭐 담당자가 할 얘기가 없다, 그러면 올라가겠죠. 우선 직급에 대한 그 페이는 따로 추가가 돼요. 그러니까 기본 경력에 대한 월급이 있을 거고, 직급이 있다는 건 웬만한 큰 병원이라는 거겠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력에 따른 월급이 있을 거고, 거기에 플러스 직급에 대한 추가적인 월급이 들어와요. 보통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면 돼요. 왜냐하면 특히 뭐 어떤 실장이 되거나 팀장 또는 과장이 되려면은 특정 경력 연수가 있어야 돼요.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사람의 소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작은 곳은 본인이 얼만큼 잘했고 얼만큼 매출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겠죠. 그러니까 꼭 그 본인이 잘 한 거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고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. 이제 얘기를 꺼내는 거는 1년 정도 됐을 때 얘기를 하시면 되고, 근데 첫 해는 보통은 다들 싫어하세요. 이 사람이 지금 1년 다니고 지금 뭐 하자는 건가 라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분위기가 약간 빡빡한 병원 같으면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로 좀 미루시는 게 좋아요. 딱 첫 해 끝나자마자 12개월 되는 딱 그날 얘기를 하지 마시고 한 1, 2개월 뒤에 얘기를 해보시고, 실패를 할 때에는 실패를 한 그때에
확인을 해보세요. 그러면은 혹시 제가 언제쯤 연봉 인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, 병원마다 그 기준이 다를 거예요. 그냥 몇 개월수로 따지는 병원은 그럼 한 1년 뒤에 보자 또는 몇 개월 뒤에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기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시고, 그렇지 않으면은 기준이 있을 거예요. 너가 이 정도의 일을 하거나 이 정도의 일을 해내면은 그때 하자 이렇게 하면은 그 기준에 맞춰서 그런 업무들을 수행을 하시게 될 때 그때 한번 또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? 그거는 이제 어떤 문지기가 그 문을 지키느냐에 따라한 건데, 우선 제일 확실한 거는 본인의 성과를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기록을 좀 잘 해보세요. 일기 쓰는 것도 제일 좋고요.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는 게 가장 할 말이 없어요, 사실. 표현을 할 수 있으면은 그것만큼 최고는 없죠. 그렇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항상 핑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제 연봉이라는 거에 대해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조금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선 지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연봉이라는 게 뭔지 또는 월급이 뭔지 이런 거를 좀 잘 파악하고 가시면 좋겠고, 세금 그리고 사대보험 이런 것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연봉 협상할 때는 세금이나 사대보험이 포함된 금액인데 막상 통장에 보면은 사대보험이라든가 세금이 빠진 금액이 들어오게 되면서 가끔 이제 그걸 가지고 따지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. 본인이 말 그대로 그냥 매해 무조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분들은 올려줄 만한 그런 이유가 없으면은 올려줄 필요가 없겠죠. 자, 오늘 돈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. 다들 돈에 대해서는 특히나 좀 관리를 잘 하시고 좀 잘 알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